1번 체내 칼슘, 인, 대사를 방해하여 고련화증 발생과 가장 관련 깊은 유해 금속은 1. 체내 산화철 성분 2. 중금속 카드뮴 오염 3. 귀금속 은 성분 4. 산업용 주석 성분. 정답은 2번 중금속 카드뮴 오염. 카드뮴은 칼슘과 인의 대사를 방해해 고련화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번 식품의 미생물 증식 상태를 판단할 때 초기 부패 단계로 보기 가장 적절한 세균수 범위는 1. 10의 3승에서 10의 4승 수준 2. 10의 4승에서 10의 5승 수준 3. 10의 7승에서 10의 8승 수준 4. 10의 12승에서 10의 13승 수준. 정답은 3번 10의 7승에서 10의 8승 수준. 식품 1g당 세균수가 10의 7승에서 10의 8승 수준이면 초기 부패 단계로 판단합니다. 3번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생성된 독소로 인해 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나기 쉬운 식중독은 1. 독소형 포도상구균 감염 2. 혐기성 보툴리늄 중독 3. 해산물 장염 비브리오 감염 4. 장내 살모넬라 감염. 정답은 2번 혐기성 보툴리늄 중독. 보툴리늄 식중독은 혐기 상태에서 생성된 독소로 신경 증상을 일으킵니다. 4번 자연독 식중독 원인 물질과 식품의 연결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감자 독성 솔라닌 2. 조개류 독성 삭시톡신 3. 동미나리 독성 베네루핀 4. 보거 독성 테트로도톡신. 정답은 3번 동미나리 독성 베네루핀. 베네루핀은 동미나리가 아니라 독조개류와 관련된 독성 물질입니다. 5번 식품 첨가물의 사용 목적과 대표 첨가물 연결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영양 강화용 착색료 첨가 2. 기호성 향상용 조미료 첨가 3. 변질 방지용 감미료 첨가 4. 품질 유지용 산미료 첨가. 정답은 2번 기호성 향상용 조미료 첨가. 조미료는 식품의 맛과 풍미를 높여 관능 만족을 위한 첨가물입니다. 6번 식품 첨가물의 사용 목적을 비교할 때 다른 첨가물과 성격이 가장 다른 것은 1. 밀가루 표백용 과산화 벤조일 2. 계량 처리용 과황산 암모늄 3. 살균 표백용 이산화염소 4. 육가공 발생용 아질산 나트륨. 정답은 4번 육가공 발생용 아질산 나트륨. 아질산 나트륨은 육류의 발색, 보존 목적이며 나머지는 주로 표백, 계량 목적입니다. 7번 식품의 품질 변화 현상을 설명한 내용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유지산화에 의한 산패 현상 2. 화학물질 분해 중심의 발효 과정 3. 품질 저하 상태의 변질 현상 4. 미생물 분해에 의한 부패 현상. 정답은 2번 화학물질 분해 중심의 발효 과정. 발효는 화학물질이 아니라 미생물 작용에 의해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8번 감염 원인 미생물을 비교할 때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소아마비 폴리오 감염 2. 독감 인플루엔자 감염 3. 세균성 장티푸스 감염 4. 유행성 바이러스 감염.
정답은 3번 세균성 장티푸스 감염. 장티푸스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살모넬라균에 의한 세균성 감염입니다. 9번 통조림 용기 재질과 관련된 유해물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원인 물질은 1. 중금속 카드뮴 오염 2. 용출 추석 성분 3. 화학성 페놀 물질 4. 수은계 독성 물질. 정답은 2번 용출 추석 성분. 통조림관 내부 금속 성분이 용출되면 추석 중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번 곰팡이 대사산물로 인해 발생하는 진균독 식중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청매 독성 2. 아플라톡신 3. 황변미 독성 4. 오크라톡신. 정답은 1번 청매 독성. 청매 중독은 곰팡이 독소와 직접 관련된 진균독 식중독이 아닙니다. 11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의 위생 취급 기준을 정하는 주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규정 2. 농림축산식품부 관리 규정 3. 고용노동부 산업 규정 4. 환경부 생활환경 규정. 정답은 1번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규정. 식품과 식품 첨가물 등의 위생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합니다. 12번 식품위생법상 행정기관이 비용 부담 없이 수거할 수 있는 대상 식품에 가장 가까운 것은 1. 판매식품 시험 참고 수거 2. 기준 재정 참고 목적 수거 3. 검사 목적 식품 수거 4. 규격 개정 참고용 수거. 정답은 3번 검사 목적 식품 수거. 식품 검사를 목적으로 수거하는 경우에는 무상 수거가 가능합니다. 13번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영업 종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식품 조사 처리 영업 2. 식품 접객 영업 3. 즉석 제조, 가공 영업 4. 먹는 샘물 제조 영업. 정답은 4번 먹는 샘물 제조 영업. 먹는 샘물 제조업은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먹는물관리법 적용 대상입니다. 14번 식품위생법 기준상 조리사 면허 취득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1. 미성년자 조리 자격 대상자 2. 마약류 중독 상태 대상자 3. B형 간염 질환 보유자 4. 면허 취소 후 1년 경과자. 정답은 2번 마약류 중독 상태 대상자. 마약 중독자는 식품위생법상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15번 식품 속 수분 형태를 비교할 때 결합수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압착해도 제거 어려운 수분 2. 높은 점성의 자유 수분 3. 미생물 증식 이용 수분 4. 일반 물보다 낮은 밀도 수분. 정답은 1번 압착해도 제거 어려운 수분. 결합수는 식품 성분과 강하게 결합되어 압착해도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16번 과일 특유의 달콤한 향을 형성하는 주요 향미 성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과일향 에스테르 성분 2. 지방계 산화 성분 3. 자극성 유황 화합물 4. 가열 생성 퓨란 화합물.
정답은 1번 과일향 에스테르 성분. 사과, 바나나, 파인애플의 대표적인 과일향은 에스테르류 성분입니다. 17번 탄수화물의 분류 중 다당류에 해당하는 성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식물성 다당류 펙틴 2. 단당류 포도당 3. 과일당 과당 4. 유당 구성 갈락토오스. 정답은 1번 식물성 다당류 펙틴. 펙틴은 여러 당이 결합된 대표적인 다당류입니다. 18번 영양소별 열량 기준을 비교할 때 알코올 1g당 발생하는 열량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열량 없는 성분 2. 탄수화물 수준 열량 3. 알코올 대사 열량 4. 지방 수준 고열량. 정답은 3번 알코올 대사 열량. 알코올은 1g당 약 7칼로리의 열량을 발생시킵니다. 19번 유지를 가열하면 점차 점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때 유지 분자들에게 일어나는 주된 반응은 1. 산화 반응 2. 열분해 반응 3. 중합 반응 4. 가수분해 반응. 정답은 3번 중합 반응. 유지의 점도 증가는 유지 분자들의 중합 반응 때문입니다. 20번 젤라틴을 주원료 또는 응고 성분으로 사용하는 식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파탄금 양갱 2. 젤라틴 응고 족편 3. 냉감 조직 아이스크림 4. 탄력 조직 젤리. 정답은 1번 파탄금 양갱. 양갱은 보통 한천을 이용해 굳히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21번 채소의 식용 부위를 구분할 때 꽃 부분을 주로 먹는 채소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뿌리 식용 비트 2. 잎채소 파슬리 3. 꽃봉오리 브로콜리 4. 줄기 식용 아스파라거스. 정답은 3번 꽃봉오리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꽃봉오리 부분을 식용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화채류입니다. 22번 식품 색소의 성질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엽록소의 알칼리 갈색 변화 2. 플라본 색소의 알칼리 황색 변화 3. 안토시안 색소의 산성 청색 변화 4. 카로틴 색소의 산성 탈색 변화. 정답은 2번 플라본 색소의 알칼리 황색 변화. 플라본 색소는 알칼리성 조건에서 황색이 진해집니다. 23번 장내 유익균 증식과 칼슘 흡수 촉진에 도움을 주는 당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일반 감미용 설탕 2. 과일 유래 과당 3. 유제품 유래 유당 4. 전분 분해 메가당. 정답은 3번 유제품 유래 유당. 유당은 칼슘과 단백질의 흡수를 돕고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24번 두부 제조 과정에서 간수에 의해 단백질이 굳는 현상과 가장 관련 깊은 것은 1. 산에 의한 단백질 변성 2. 효소 작용 단백질 변성 3. 염류 작용 단백질 변성 4. 냉동 과정 단백질 변성. 정답은 3번 염류 작용 단백질 변성. 두부는 간수 속 염류 성분에 의해 단백질이 응고됩니다.
25번. 쓴맛의 약을 먹은 뒤 물에서 단맛이 느껴지는 미각 변화 현상은 1. 미각 변조 현상. 2. 미각 소실 현상. 3. 맛의 대비 현상. 4. 특정 맛 미맹 현상. 정답은 1번 미각 변조 현상. 강한 맛을 느낀 뒤 다른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현상을 변조 현상이라 합니다. 26번. 김치 숙성 과정에서 오이 배추의 녹색이 점차 갈색으로 변하는 원인, 색소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황색계 카로티노이드. 2. 녹색계 클로로필. 3. 적색계 안토시아닌. 4. 백색계 안토잔틴. 정답은 2번 녹색계 클로로필. 클로로필은 채소의 녹색을 나타내는 대표 색소입니다. 27번. 가공치즈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자연치즈 가열 유화 처리. 2. 자연치즈보다 높은 저장성. 3. 살균 처리된 치즈 제품. 4. 지속 발효 진행 치즈 형태. 정답은 4번 지속 발효 진행 치즈 형태. 가공치즈는 자연치즈에 유화제를 넣고 가열, 살균하여 만든 제품입니다. 28번. 김장 배추 절임이나 오이지 제조에 주로 사용하는 굵은 소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굵은 입자 천일염. 2. 가공 처리 제제염. 3. 순도 높은 정제염. 4. 입자가 고운 꽃소금. 정답은 1번 굵은 입자 천일염. 김장이나 오이지에는 수분 제거와 절임에 적합한 천일염을 사용합니다. 29번. 국이나 전골에서 조개류 특유의 감칠맛을 내는 주요 성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해조류 요오드 성분. 2. 신맛 계열 주석산 성분. 3. 과일 유래 구연산 성분. 4. 조개 감칠맛 호박산 성분. 정답은 조개 감칠맛 호박산 성분. 조개류의 깊고 시원한 국물 맛은 호박산 성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30번. 조리기구의 용도와 사용 방법 연결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필러, 채소 껍질 제거. 2. 슬라이서, 쇠고기 분쇄. 3. 세미기, 쌀 세척 작업. 4. 믹서, 재료 혼합 작업. 정답은 2번 슬라이서, 쇠고기 분쇄. 슬라이서는 재료를 얇게 써는 기계이며 쇠고기를 가는 용도가 아닙니다. 31번. 날콩에 포함된 성분 중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여 체내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것은 1. 단백질 분해 펩신. 2. 소화효소 트립신. 3. 저장 단백질 글로불린. 4. 소화 억제 안티트립신. 정답은 4번 소화 억제 안티트립신. 안티트립신은 단백질 분해 효소 작용을 방해해 단백질 흡수를 저해합니다. 32번. 버터를 빵에 바른 뒤 힘을 제거해도 변형된 상태가 유지되는 성질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지방의 유화작용. 2. 변형 유지 가소성. 3. 반죽 약화 쇼트닝성. 4. 공기 혼입 크리밍성. 정답은 2번 변형 유지 가소성. 가소성은 힘을 가해 변형된 뒤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입니다. 33번. 쇠고기 부위 중 결체 조직이 많아
구이용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부위는 1. 연한 육질 등심 2. 지방 풍미갈비 3. 질긴 조직 사태 4. 부드러운 채끝. 정답은 3번 질긴 조직 사태. 사태는 결체 조직이 많아 구이보다 장시간 조리에 적합합니다. 34번 무나 양파를 오래 가열할 때 흰색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첨가물은 1. 간 조절용 소금 2. 알칼리성 소다 3. 일반 조리용 물 4. 산성 조절 식초. 정답은 4번 산성 조절 식초. 식초를 넣으면 산성 조건이 형성되어 무와 양파의 색이 희게 유지됩니다. 35번 생선을 껍질째 구울 때 껍질이 오그라드는 원인과 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색소 단백질 수축, 소금 절임 2. 염용성 단백질 응고, 소금 절임 3. 껍질 지방 수축, 칼집 처리 4. 껍질 콜라겐 수축, 칼집 처리. 정답은 1번 색소 단백질 수축, 소금 절임. 생선 껍질에 콜라겐이 수축하기 때문에 칼집을 넣어 변형을 줄인다. 36번 원가 계산의 기본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실제 기준 진실성 원칙 2. 명확 처리 확실성 원칙 3. 거래 발생 기준 원칙 4. 비정상 처리 원칙. 정답은 4번 비정상 처리 원칙. 비정상성의 원칙은 원가 계산의 기본 원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7번 비타민과 무기질 같은 조절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군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녹황색 채소, 해조류, 과일류 2. 육류, 달걀, 콩류 단백질군 3. 두부, 감자, 육류 혼합군 4. 곡류, 전분 중심 식품군. 정답은 1번 녹황색 채소, 해조류, 과일류. 조절 영양소는 채소, 과일, 해조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8번 인공능동 면역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생균 백신 접종 2. 면역 글로불린 주입 3. 사균 백신 접종 4. 순화독소 백신 접종. 정답은 2번 면역 글로불린 주입. 글로불린 접종은 인공 수동 면역에 해당합니다. 39번 주로 육류 등 동물성 식품을 통해 감염되는 기생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토양 감염 구충 2. 장내 기생 회충 3. 채소맥의 선충류 4. 육류맥의 유구조충. 정답은 4번 육류맥의 유구조충. 유구조충은 주로 덜 익힌 동물성 식품을 통해 감염됩니다. 40번 폐기물 소각 처리 방식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위생적 폐기물 처리 가능 2. 다이옥신 발생 위험 없음 3. 소각 후 잔재물 감소 효과 4. 매립 대비 적은 설치 공간. 정답은 2번 다이옥신 발생 위험 없음. 소각 처리 과정에서도 다이옥신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1번 조명 환경이 지나치게 어둡거나 너무 강할 경우 시력 저하와 암 수능 장애를 유발하는
광선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전기 간섭 전자파 2. 피부 자극 자외선 3. 열 전달 적외선 4. 시각 인식 가시광선. 정답은 4번 시각 인식 가시광선. 가시광선은 사람의 시각과 직접 관련되며 조도 변화 시 눈의 피로와 암 수능 저하를 유발합니다. 42번 사람 간 전파력이 매우 강하여 접촉 시 감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질환으로 알맞은 것은 1. 신경계 감염 폴리오 2. 고전염성 홍역 3. 호흡기 감염 백일해 4. 세균성 디프테리아. 정답은 2번 고전염성 홍역. 홍역은 감수성 지수와 전염력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감염병입니다. 43번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중독 사례 중 증상 연결이 가장 적절한 것은 1. 납 중독, 조혈 기능 장애 2. 수은 중독, 골 조직 연화 3. 카드뮴 중독, 피부 각화증 4. 비소 중독, 보행마비 증상. 정답은 1번 납 중독, 조혈 기능 장애. 납 중독은 빈혈 등 조혈 장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중금속 중독입니다. 44번 식품 저장 기간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보존료의 주된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식품 산도 균형 조절 2. 지방 산패 억제 작용 3. 손실 영양소 강화 보충 4. 미생물 증식 억제 및 부패 방지. 정답은 4번 미생물 증식 억제 및 부패 방지. 보존료는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여 식품 부패를 방지하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45번 덜 익은 매실이나 살구씨를 과다 섭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독성 성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구근류 독성 라이코린 2. 신경계 작용 하이오사이어마인 3. 콩류 독성 리신 4. 청산 배당체 아미그달린. 정답은 4번 청산 배당체 아미그달린. 아미그달린은 미숙한 매실쌀고 씨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독성 성분입니다. 46번 산소가 적은 환경에서도 증식하며 내열성 아포를 형성해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저온 증식 리스테리아 2. 해산물 관련 비브리오 3. 장관 감염 살모넬라 4. 아포 형성 클로스트리디움. 정답은 4번 아포 형성 클로스트리디움. 클로스트리디움 속은 내열성 아포를 만드는 대표적인 혐기성 식중독균입니다. 47번 안전한 식품 첨가물의 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조건은 무엇인가? 1. 인체 위해성 최소 조건 2. 대량 사용 중심 효과 구조 3. 상품 가치 향상 가능성 4. 성분 확인 가능 특성. 정답은 2번 대량 사용 중심 효과 구조. 식품 첨가물은 소량으로도 효과가 나타나야 하며 과다 사용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48번 껌 제조 시 기초제 원료로 사용되며 식품 표면 보호용 피막제로도 활용되는 첨가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에스테르검 2. 폴리이소부틸렌 3. 초산비닐 수지 4. 폴리소르베이트. 정답은 3번 초산비닐 수지. 초산비닐 수지는
껌 기초제와 피막제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식품 첨가물입니다. 49번. 식품이 변질되며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패치 성분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단백질분해 아민류. 2. 유기용 매성 아세톤. 3. 썩은 냄새 황화수소. 4. 분변취 유발 인돌. 정답은 2번 유기용 매성 아세톤. 아세톤은 일반적인 식품 부패치의 대표 성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50번. 식품위생법에서 관리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은 무엇인가? 1. 식품 및 첨가물 관리. 2. 질병 치료용 의약품. 3. 식품 포장, 용기 관리. 4. 조리기구 위생 관리. 정답은 2번 질병 치료용 의약품. 의약품은 식품위생법이 아닌 약사법 등의 관리 대상입니다. 51번. 집단급 식소 영양사의 업무 범위와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은 무엇인가? 1. 종사자 위생교육 관리. 2. 식단, 배식 운영 관리. 3. 조리사 보수교육 시행. 4. 급식시설 위생 점검. 정답은 3번 조리사 보수교육 시행. 조리사 보수교육은 영양사의 직접적인 법정 직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2번. 빵이나 면류 제조 시 반죽의 탄성과 점성을 결정하는 핵심 성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필수 아미노산 라이신. 2. 저장 단백질 글로불린. 3. 아미노산 트립토판. 4. 반죽 형성 글루텐. 정답은 4번 반죽 형성 글루텐. 글루텐은 밀가루 반죽의 탄성과 점성을 형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53번. 식품 성분 중 영양소 분류의 일반 성분과 구별되는 특수 성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에너지원 탄수화물. 2. 풍미 형성 향기 성분. 3. 체조직 구성 단백질. 4. 생리 조절 무기질. 정답은 2번 풍미 형성 향기 성분. 향기 성분은 식품의 풍미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특수 성분입니다. 54번. 미생물 발효 과정을 거쳐 제조되는 식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두부. 2. 식빵. 3. 치즈. 4. 맥주. 정답은 1번 두부. 두부는 콩 단백질을 응고해 만드는 식품으로 발효식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5번. 우유 단백질인 카세인이 효소 작용으로 응고되는 원리를 이용해 제조하는 식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냉동 유제품 아이스크림. 2. 응고 숙성 치즈. 3. 유지 분리 버터. 4. 농축 조리 크림 스프. 정답은 2번 응고 숙성 치즈. 치즈는 카세인을 효소로 응고시키는 원리를 이용해 제조됩니다. 56번. 지방 함량이 80%인 버터 25g을 섭취했을 때 발생하는 열량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저열량 36칼로리. 2. 기본 열량 100칼로리. 3. 지방 환산 180칼로리. 4. 고열량 225칼로리. 정답은 3번 지방 환산 180칼로리. 버터의 지방량을 먼저 계산한 뒤 지방 1g당 9칼로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57번. 훈연 가공육인 베이컨의 주원료로 사용하는 돼지고기 부위는 무엇인가? 1. 지방 적은 볼기 부위. 2. 근육 많은 어깨살. 3. 지방층 포함 복부육. 4. 운동량 많은 다리살. 정답은 3번. 지방층 포함 복부육. 베이컨은 지방과 살코기가 층을 이루는 돼지 복부육으로 만듭니다. 58번. 당류 중 환원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비환원당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1. 단당류 포도당. 2. 단당류 과당. 3. 이당류 설탕. 4. 이당류 메가당. 정답은 3번. 이당류 설탕. 설탕은 환원기를 가지지 않아 대표적인 비환원당으로 분류됩니다. 59번. 오염된 물이나 음용수를 통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수인성 감염병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연령 성별 차이적인 발생. 2. 급수 지역 중심 유행 양상. 3. 높은 치명률 중심 전파. 4. 단기간 폭발적 집단 발생. 정답은 3번. 높은 치명률 중심 전파. 수인성 감염병은 폭발적으로 유행할 수 있지만 반드시 치명률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60번. 하천이나 호수에서 녹조 발생을 촉진하는 부영양화 원인 물질로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1. 산성 성분 황산염. 2. 영양염류 인산염. 3. 탄산 반응 탄산염. 4. 알칼리성 수산염. 정답은 2번. 영양염류 인산염. 인산염은 조류 번식을 촉진해 부영양화와 녹조 현상을 유발합니다.